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온클라이브의 리차드 킴 박사가 이 간세포암 1차 치료제 선택에서 로슈의 제품과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에서 장단점을 설명하면서 선택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단점 극복은 서로의 어떤 보완이 아니라 리보세라니까 캄네르주막 관련되는 부분이 승인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온클라이브의 이 닥터 김, 김 박사인데요. 리차드 김 박사는 보시면 이제 이 모피트 관련되는 부분이 떠 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캔서 문샷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국내 기업들도 합류를 하면서 여기를 좀 주도하고 있는 그 단체가 미국 최고 이제 암 연구소인 이 모핏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선임 연구원입니다. 이 리차드 김 박사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특히나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티로신키나제 억제제와 이 면역항암제, 그래서 이런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여러 번 이제 온클라이브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1월 10일에 어제 나왔던 부분을 보면 간세포암 관련해서 이 프론트라인이니까 1차 치료제죠. 그러니까 비트윈이니까 최근에 두 개가 나왔잖아요. 2022년도에 로슈의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와 임주도. 그러니까 비트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뮤노테라피 면역항암제 치료 관련해서 기반한 레지멘스는 이제 이 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관련되는 부분에서 선택을 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논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자, 리타스 김 박사는 서비스 치프라고 되어 있고요. 이 메디칼, 게스트로네셔널, oncology, 위장관 이제 종양이죠. 그러니까 위장관 종양, 소화기암 쪽에 이 간암도 포함되어 있고, 대장암도 되어 있고, 이분의 이력을 보면 이제 위장관 쪽이라든지 간 담도암이라든지, 간암에서 간세포암이 많고, 담도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암 요쪽에 있고요. 시니어 멤버입니다. 디파츠먼트 오브 모피스 캔서 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시니어 멤버입니다. 선임 연구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교수로 종약 관련해서 사우스 플로리다, 그러니까 이 모핏 그 캔서 센터가 플로리다 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또 사우스 플로리다 컬리지 오브 메디신, 여기에 또 이제 종양학 쪽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스 시렉팅, 앞서 말씀드렸던 간세포암 관련해서 지금 로슈의 제품과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사이에서 어떻게 좀 선택하느냐, 이 말은 서로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there is currently an abundance of FDA approved. FDA 지금 승인받은 약 중에서, 간세포암 관련 환자 대상 약 중에서, 현재 지금 abundant 좀 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니까 2020년도에 로슈 제품과 2022년도에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굉장히 많다는 건 아니죠. 예. Primary focus of research in the first line setting. revolving around immunotherapy based approach. 그래서 면역항암제 기반의 어떤 접근 관련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 두 가지의 이제 노트블한 스타디 임상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히말리아, 그 다음에 인브레이브 150 관련되는, 그러니까 로슈 제품하고 인브레이브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로슈 관련되는 부분이고, 히말리아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의 두 개가 이제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이제 결과를 해서 이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근데 인브레이브 150 관련되는 임상 같은 경우에는 이 티센트릭하고 요 PD1 계열과 베바시주맘, 이 아바스틴, 요거는 이제 그 신생혈관 억제를 하는데 항체 치료제로 세포 막 밖에서 블락킹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히말리아 임상 같은 경우에는 임핀지, 그 다음에 이거는 둘 다 이제 면역 그 항암제 라인이거든요.
둘 다 이제 면역 항암제 라인이고, PDL1 계열과 이제 CTLA4 관련되는 부분, 여기를 타겟해서 하고 있습니다. Although cross comparison are not ideal.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같이 해서 이제 뭐 교차 비교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이제 비교를 이제 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둘 다 병용 그 치료제고 어떤 것이 좋을지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리차드 김 박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it is crucial to note significant difference.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뭡니까? 임상을 비교하는 동안에 이 결과적인 어떤 영역에서 상당히 이제 그 차이가 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인브레이브 150 임상 같은 경우에는 임상할 때 이제 모집하는 인롤먼트 환자들이 헤파티티스는 이제 뭐 간염이라든지 그다음 언더라이닝 리브 요거는 이제 강경변이죠. 그러니까 강경변이라든지 간염 관련되는 그 환자들을 중심으로 요렇게 했다 이 말이죠. 히말리아보다 로슈 제품들은. 그리고 이제 뭐 몰 인스턴스니까 특히나 이제 이 간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비바이러스성 강경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질병이 에틸로지는 이제 이게 그 질병의 원인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간염, 그러니까 HCC 간세포암의 원인에 보면 뭐 B형 간염이다, C형 간염이다, 그 다음에 비바이러스성 요인이다,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게 생기는데 기저질환이 대부분 있는 부분들이 이제 HCC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질환의 원인 관련되는 부분이 이런 어떤 이제 다양성 관련해서 상당히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 바이럴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의 그 B형이든 C형이든 여기 관련되는 부분하고 비바이러스성 관련되는 부분, 이제 이런 요인을 보시게 되면 어떤 환자군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고 뭐 효과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양 제품에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스탠다드 오브 케어 관련되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지금 확립하기에는 아직 이제 미성숙한 어떤 그런 어떤 비교 관련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인브레이브 150 그 임상 관련해서는 이 관련되는 부분이 바이럴 에틸로지,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관련되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뭐 B형이 좀 많고 뭐 서양에서는 C형이 많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반응 관련되는 부분이 그 티센트릭하고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의 히말리아에 비교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설명을 하고, 반대로 보면 히말리아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뭐 바이러스성이라든지 비바이러스성 관련되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같이 이제 좀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인브레이브 관련되는 부분이 효과가 좀 더 있다는 부분이고, 히말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비바이러스성 관련되는 부분에도 뭐 이렇게 각각 좀 나타나더라. 요렇게 지금 임핀지하고 임주도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베이러블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 여전히 지금 이 결과값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참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뭐 그렇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 그래서 이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바이러스성 관련되는 부분이냐, 비바이러스성 관련되는 여기에 따라서 1차 치료제 어떤 적용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명쾌하게 이렇게 나누기가 어렵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환자나 이제 그 치료진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하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굉장히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어떨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구분이 없다는 말은 둘 다의 효과를 주는 이제 제품이 나오면 이걸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양군 회장이 우리는 바이러스성이든 비바이러스든 효과가 같이 나타난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이제 선택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로슈의 제품은 이제 치료 중단율 관련되는 부분이 원인에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만 출혈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단하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으로도 많이 이제 넘어갔다라고 추정하는데 여기에도 또 이제 그 치료 효과 자체가 확실하게 또 이렇게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리보세라인과 캄넬주마의 베스트 인 클래스 관련되는 부분이 승인되면 나올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이야기하는 거고 요즘에 어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여기에 고민이 좀 있구나. 보스 레지메 그러니까 둘 다의 어떤 이제 적용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장점도 있고 리미테이션이니까 이제 단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 트리트먼트 시렉션 하는 기간에 상당히 이제 고려할 장단점이 있는 거죠. 로슈의 제품은 또 보시면 higher response rate of, 그러니까 반응률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 렘바티닙이 그 소라페닙 대비해서 비혈등성으로 허가받은 이유 자체가 이게 반응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반응률이 올라가야 좀 이제 심각한 상태의 환자들에게는 치료 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어서 이게 쓰려고 하니까 이게 또 출혈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시경 관련되는 부분을 치료하기 전에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출혈 관련되는 부분이 위험한 어떤 상황이 또 있으면 이걸 못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점이 있음에도 출혈 위험이 있는데 리보세람 또 이런 부분에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alternatively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은 인발브 해서 이제 두 개의 어떤 이제 그 면역감문 억제제를 사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간 정도의 또 어드버스 이벤트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리카이어 매니지먼트 스트레이트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어떤 부작용이 상당하니까 부작용 관점에서도 뭐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ultimately 보면 selecting between these regimens is 개인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공론화되어서 지금 어느 걸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누기가 힘들고 의사나 그 환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되는 스페시픽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 미국 최고의 암 연구소 이 모피트 암센터에서 리차드 김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어떤 조금 뭔가 깔끔하지 못한 어떤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파고 들어가는 게 이제 리보세라인과 캄넬리주맘이 될 수 있으니까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런 어떤 부분 상황에서 놀면 굉장히 뭐 한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근거가 뭐 될 수 있는 뭐 내용들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